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From MMORPG to NFT Games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의 그 모더레이션을 맡은 저는 이용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랑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분들은 433의 서정호 사업본부장님 그리고 플라네타리움의 김지석 대표님이십니다. 먼저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 현재 저는 에이포리온 벤처스의 파트너로 재직 중이고 네, 이전에는 바로, 라이엇 진행을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From MMORPG to NFT Games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의 목소리가 잠시 두 번 들려서 네, 잠깐 멈추었고요. 네. 다시 제 소개를 드리면 현재 에이포리온 벤처스의 파트너로 재직 중이고 이전에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레전드 오브 룬테라, 그리고 와일드리프트 등의 퍼블리싱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럼 먼저 서정호 본부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433에서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433은 복싱스타와 WBS를 비롯해서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NFT 게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재석 대표님 자기소개 및 혹시 개발 중인 프로덕트에 대한 짧은 소개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김재석입니다. 네, 플라네타리움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현재 이제 서버리스 MMO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랑 그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게임인 나인 크로니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게임 회사가 없어져도 이제 커뮤니티에 의해서 이제 거의 반연속적인 이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MMO 게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제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던져지고 싶은 주제는 이제 게임 개발사 또는 퍼블리셔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일반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정원님께서 먼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플레이 투 언이라는 부분이 새로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게임을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던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게임의 재화가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는 과거부터 굉장히 사용자들이나 게임을 서비스하던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바라던 부분인데, 내가 노동과 시간을 투여해서 어떤 가치가 만들어진 것이 이 토큰 형태로 나와서 내 실질적인 자산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용자들이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게임을 대하는 태도, 게임에서 얻은 나의 가치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 차이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럼 재성님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네네. 생각하고 있었다가 다른 걸 생각해야 되나 뭐 제가 고민일 정도로 너무 약간 좋은 약간 핵심을 말씀 주셔서, 네,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게임 커뮤니티가 저는 되게 기존의 다른 어떤 프로덕트의 이제 제공자와 이제 그 수요자의 어떤 그 관계랑 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게이머들은 사실 이제 모딩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그 팬 커뮤니티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원래 게임보다 훨씬 더 나은 게임들을 이제 서로 창출해내고 거기서 더 문화를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활동에 되게 보편적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현대 게임에서 이제 게임 제작비가 점점 증가하고 이제 그 고객과 이제 회사와의 어떤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실 점점 이게 좋은 게임들을 만들어서 흥행하기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서 유저의 힘을 빌려서 이제 함께 더 좋은 게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많이 장착을 한 것이 이제 현재 블록체인 게임이고 게임파이 모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행사의 주제가 사실 NFT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NFT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이제 김재석 대표님께 지금 서비스하고 계신 라인 크로니클스라는 게임에서 NFT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게이밍에서 NFT가 이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그 게임 보통은 이제 RPG 게임에서 이제 무기
들을 예시로 들었을 때 이제 뭐 같은 롱소드다 할지라도 이제 뭐 공격력이 차이가 있거나 옵션이 다르거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밸류 차이가 많이 나고 이걸 가지고 시장이 형성되고 거래가 되고 재미 요소를 만드는 것이 이제 예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인 크로니클에서도 사실 그런 요소들을 결국은 같이 끌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유저가 직접 NFT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이제 사냥을 통해서 획득한 머티리얼들을 가지고 이제 회사가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는 무기가 하나도 없고 유저들끼리 무기를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작의 재미가 되게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유저들끼리 이거를 사고 팔면서 또 사와가지고 더 좋은 무기를 만든다던가 이런 복합적인 활동들이 이제 요구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과거의 이제 게임들보다 훨씬 더 재미가 극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의 특성상 이제 이 NFT라는 게 어떤 표준으로서 정립이 될 수 있어서 과거에 이제 MMO 게임에서는 그런 거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넓은 시장에서 유통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그 게임 전용 마켓이거나 아니면 막 게시판에서 사요 팔아요 하면서 이제 되게 협소적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이제 현재는 이제 오픈시아 같은 어떤 거대한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게임이든지 심지어 출시하지 않은 게임에 NFT가 먼저 거래가 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인프라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크립토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게임 퍼블리싱을 하다 온 입장이라서, 뭐 물론 당연히 이제 NFT가 인게임 내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지만, 제 관점에서는 사실 이 NFT라는 것이 게임 내 자산뿐만 아니라 어떤 IP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도 좀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서정우 본부장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새로운 가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죠. 일단은 해킹이 불가능한 계정의 용도로도 사용이 될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뭐, 예를 들어, 캐릭터 자체를 NFT화하고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들을 다 NFT화 한다라고 하면, 그게 내 지갑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더 강력한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랑 그 계정 거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NFT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다 그런 부분에서는 내 자산의 가치가 확실히 보존이 되고 상대편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이런 그 기존의 이제 아이템 거래 시장에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던 부분들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양지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 공급자 관점을 약간 벗어나서 이제 게이머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게이머 관점에서는 그 플레이 투 언과 그 페이 투 윈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이제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종류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김재석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음, 이제 종래의 이제 페이 투 윈 구조에서의 사실 제일 큰 이슈들은 결국은 그것들을 이제 게임 회사가 이제 나한테 돈을 지불하면은 게임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아예 룰을 이제 정의를 함으로써 사실 이제 게이머들 입장에서 그게 불공평하다고 여기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실 돈을 지불해서 이겼다 할더라도 뭔가 찜찜함을 감출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한계가 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플레이 투 원이랑 커뮤니티 드리븐형 게임으로 이제 같이 넘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게임 메커니즘 자체는 사실은 페이 투윈 요소들이 여전히 이제 똑같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회사 대 유저 간의 관계가 아니고 플레이어 간에 이제 펼쳐진 이제 경제 구조 안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뭐 돈을 더 쓸까 말까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큰 차이가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유저 입장에서 이게 회사한테 돈을 내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건 다른 유저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는 거 훨씬 더 좀 뉴트럴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욕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음, 비싸?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결국은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게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레베뉴가 증가를 할 때 그것들이 유저들한테도 베네핏이 되다 보니까 유저들끼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회사만 하던 얘기들을 이제 유저들이 같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토론이 약간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기 제작에 어떤 이제 저희 골드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너무 싸서 사람들이 약간 이게 좀 경쟁에서 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이 없다. 그러니까 골드 제작 비용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유저들끼리 프로포즈하고 유저들끼리 그걸 반대하고 싸우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확실히 이렇게 기존에 이제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를 이제 유저들끼리의 관계만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좀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나는 약간 좀 그런 좀 교훈을 좀 얻었었습니다. 네. 혹시 그 서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김재석 대표님 제가 생각했던 거 다 얘기하셔가지고 먼저 얘기하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플레이 투 윈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그 사용자 입장에서 불만이었던 것. 이게 굉장히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했던 게임들이 특히 온라인 게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매몰 비용, 그 매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와 사용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거래가 됨으로 인해서 그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 가치가 계속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사용자들한테 크게 다가올 것 같고요. 그리고 플레이 투 언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이제 뭐 예전에 MMORPG나 아니면은 뭐 방치형 게임들 서비스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자산을 획득해가지고 이게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용자 층과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거래소에서 그 뭐 수압이나 아니면 뭐 오픈시나 이런 데 가서 그걸 사와가지고 처음부터 자산을 투자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사용자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면서 게임 플레이를 접근하는 패러다임도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 저희 한국 쪽에 관련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고 싶은데, 이제 현재 한국에서 그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플레이투원 게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교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혹시 그 김 대표님께서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출시를 못하게 하는 게 일단 네. 그건데. 근데 뭐 이제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전히 이제 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어 뭔가 게임 역사적인 맥락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그것도 일견 존중은 하긴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게임의 그 입장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아예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게 강력한 전제로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플레이 투원 구조가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저촉이 되고 플레이 투원 구조들이 사실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플레이어 간의 어떤 거버넌스를 확립한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제약이 굉장히 커져서 그것이 이제 지금 블록체인 게임이 한국에서 정식으로 이제 출시하는 데 있어서 좀 장벽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많이 포괄적이고 좀 모호하다 보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커뮤니티 활동이나 뭐 오픈 소스 활동이라던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제작이나 홍보 같은 거에 연결된 플레이어 활동들에 있어서도 보상이 섞여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게임이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부분들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가 좀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이 게임의 활동에서라는 게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딱 무자르듯이 자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는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도 한국의 정식 출시를 추진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저도 그런 게임의 어떤 게임 내 아이템의 현금화 이 과정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반대 그 스탠스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이런 규제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지 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서정호 본부장님 좀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이건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 해외 서비스 사례를 가지고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각 뭐 기관이나 그리고 이런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가 활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게임사들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접근이 쉽지 않은 부분들, 뭐 정책도 있고 사실 기술적으로도 좀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플레이타운 게임, NFT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솔루션을 붙여서 출시를 하면 되지? 라고 접근하는 개발사가 많을 정도로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접근할 정도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낮은 편이고요. 일단 정책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한데 그 정책을 이해하려면은 이 NFT 게임에 대한 그뭐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이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각계 각층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다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논의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제 블로그라든지 소셜미디어에 이제 글을 쓰고, 주변 분들과 이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면, 사실 플레이트 원 게임이라는 게 이 소위 말하는 합법 쌀먹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서. 근데 이거가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 인지라는 게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이런 이제 플레이트 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를 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제 하나둘씩 써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일단 그 보통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등장을 하고 새로운 폼팩터가 등장을 할 때 그 약간 반복되어 왔던 약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바일 게임이 처음 나왔던 시기나 이제 처음에 MMO 게임이 나왔던 시절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당시에 이제 메인스트림에 있던 어떤 게임 플랫폼이나 이제 게임 폼팩터의 기준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좀 떨어지는 수준의 이제 게임들인데, 근데 요소적으로 보면은 뭐 MMO 요소가 처음으로 들어갔다라던가 모바일에 이제 들어갔다던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초기 이제 시장 단계에서는 이제 언설턴시도 크고, 그다음에 제작자들이 사실은 메인스트림 게임 마켓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제작력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못한 초기 참여자들이 이제 내는 게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초기의 인식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런 블록체인 게임파이 프로젝트들, 뭐 플레이터 게임들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제 현재의 이제 전통 이제 어떤 뭐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게임도 아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후지다. 약간 이제 그런 이제方面이었고, 뭐 과거에 이제 MMO 때는 또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이 이제 약간 모바일 게임은 게임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바일 게임 경력이 있으면 우린 경력을 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취급들도 있었고 지금도 좀 마찬가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시장에서 이제 이 시장의 매력, 이 메커니즘에 대한 매력들을 느낀 좋은 게임 제작사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게임들의 사례가 좀 나와주고, 뭐 지금 기존 플레이어들도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성공 케이스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재밌는 게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훌륭한 이제 제작자분들을 이렇게 모셔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게임의 어떤 재미적인 부분들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결국은 이 요소 그 이제 블록체인 게임에서 이제 플레이트원이나 거버넌스 요소들이 이제 훌륭한 게임하고도 같이 결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서보문장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은 사실 김재석 대표님이랑 크게 의견이 다른 부분은 없고요. 그 시장이 일반화되는 데까지는 시간도 꽤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다라는 개념이 자리 잡는 데는 어, 그 사람들 인식을 변한 전반적인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시장, 그리고 뭐 예전에 PC 온라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번 NFT 게임 시장도 굉장히 큰 변화고, 이게 피해갈 수 없는 혁신이다라고 다들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일반화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서두에 김재석 대표님께서 그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란 거는 신뢰 없는 신뢰를 가능케 하는 어떤 네트워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게임과도 특징을 공유를 하는 거라고 보는데, 뭐 라이엇에서 제가 처음 있었던 팀도 커뮤니티 팀이었고, 음,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이고, 그거를 공감하는 팬들로 구성된 게이머들, 뭐 페나티스트들, 인플루언서들, 스트리머들, 뭐 나아가서는 뭐 e스포츠 프로 등이 있어야지 궁극적으로 어떤 게임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제 키워나가는 거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제 아, 플랫폼, 네. 네. 사실
저는 약간 게임 업계가 어떻게 보면 좀 프로 영역에서는 처음 이제 도전을 해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여기저기 알아도 보고 정말 약간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그 일단 처음에는 정말 손에 잡히는 기회들을 최대한 이제 써서 이제 최대한 노출을 하고 정말 한 명 한 명을 거의 모셔오듯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제 그런 코인데스크 같은데 인터뷰 기회가 있다 이런 것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드는 어떤 게이밍 경험이 이제 새로운 게이밍 경험이고 그 새로운 게임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일 것이라는 거 어필을 하면서 이제 정말 한 땀 한 땀 모았었었는데 뭐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그 게이머 커뮤니티들이 계속 놀거리들을 잘 제공을 해주고 이들이 조금 더 게임을 더 그 게이밍 경험을 좀 더 풍부하게 창출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계속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그래서 그거 메인 채널로서 이제 디스코드랑 이제 트위터를 이제 메인 채널로 해가지고 커뮤니티를 좀 키워갔었는데요. 이제 디스코드에서는 아무래도 좀 디스커션도 가능하고 이제 유저들끼리 좀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짧고 빠르게 대화를 나누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고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유에 되게 좀 특화가 돼 있고 공유된 정보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데 되게 특화돼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되게 좀 상호작용을 좀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위터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의 밸류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디스코드로 유입이 되고 디스코드에서 이제 다시 트위터로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게임 출시 전에 1년 전부터 이제 계속 커뮤니티를 좀 키워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1년 동안 사실 또 게임이 아예 안 나오고 이렇게 하긴 좀 뭐하니까 저희가 좀 신경을 썼던 것들은 사실은 정말 게임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베타 네트워크들을 이제 계속 스팟성으로 오픈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한민국의 이제 MMO 게임 제작사들은 워낙 옛날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이미 되게 잘 해오고 있던 어떤 분야인데 이제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향으로 이제 이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잘할수록 조금 더 승수 효과가 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간중간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 참여를 이제 계속 약간 창출을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약간 좀 너무 약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어, 중요한 거는 게임이 출시되기 전이라도 게임의 비전과 이제 게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모아왔던 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저도 뭐 사실 이제 그 주요 플레이그라운드가 지금 뭐 이제 플레이토원 게임에서는 디스코드하고 이제 트위터 쪽인데 제가 좀 더 익숙한 거는 이제 인벤하고 레딧 이쪽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 예, 그런, 네, 예. 예. 그런 쪽 커뮤니티를 경험하다가 이제 좀 디스코드로 넘어왔을 때 좀 많이 새롭다라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좀 그러면 이제 사실 커뮤니티 그 관리와 이제 성장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 차원에서도 되게 많은 노력이 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전통 그 게임 퍼블리싱 관점에서 여기 크레이트1에 접목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은 어떤 게 있을지 서분 부사님이 좀 생각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김재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커뮤니티 관리 방법은 특히 한국에서 게임을 주로 개발을 서비스했던 개발사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방식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뭐 국내 게임들은 대부분 네이버 커뮤니티나 최근에 이제 디스코드를 많이 사용하기는 했지만 해외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게임 제작 방식도 사실 지금 플래네타리움은 굉장히 사용자들이랑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가면서 게임 하나하나를 쌓아나가는 방식인데 국내 개발사들은 다 만들고 이제 뭐 CBT를 하든 FGT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NFT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플레이를 만들어 거기서부터 게임을 사용자들이랑 그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맞춰가면서 계속 쌓아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뢰를 계속 쌓으면서 그 뭐 전체를 사용자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거를 모두가 납득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는 아직 국내 개발사들한테 익숙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게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존 게임사들이 뭐 엑시 인피니티라든가 지금 뭐 플래너타리스 너무 잘하고 있지만 나인 크로니클 같은 사례들을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도 많이 나오곤 있지만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전통적인 방식을 전통적인 뭐 개발사가 커뮤니케이션 했던 방식과
지금 그 NFT 게임에서 이제 커뮤니티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게임을 방식 두 가지 정도로 지금은 크게 나눠져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인 크로니클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네네. 좀 지금 김작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나인 크로니클스라는 게임이 다른 B2B 게임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전 사실 게임 통째로 온체인에 올라가 있다는 거가 굉장히 좀 항상 좀 특이하게 느꼈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네네. 생각은 이제 제가 뭐 이전에 김 대표님께 뭐 전에 듣기도 했었지만, 이제 오늘 이제 와 계신 여러 다른 청자분들께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그런 게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서버레스 MMO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 영속성 플레이어들에게 완전 이게 주어져 있다라고 느낄 만한 어떤 그런 가상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초기 제작자나 어떤 특정 회사의 이제 의존성이 아예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궁극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되게 난이도가 높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걸 지향하다 할지라도 보통 이제 회사의 의존성이 많게끔 일단 게임을 만들어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기술을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보니 아예 저희는 이제 조금 뭐라 할까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간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그 뭐 효율적인 이제 타협을 보는 것은 이거를 쓰는 회사들이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제 정말 딱 이상적인 모델을 한번 직접 도전을 해보자라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오픈 소스화하고 누구나 저희 나인 크로니클 코드 베이스를 받으면은 이제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개조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것들이 자유롭게 해서 그 케이스들을 같이 보면은 아 이게 완전 풀체인 게임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사의 의존성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 좀 이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실제 사례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었고요. 뭐 아직 다 봤다고 생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좀 많이 정진을 해야 되고, 뭐 아직 실제로는 좀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완전 풀리 핸즈오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제 아마 앞으로 그래도 1, 2년 이상은 좀 집중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게임 완벽한 탈중앙화를 지향하시는 부분이 참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서정호 본부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433은 굉장히 훌륭한 그 이제 전통 게임 퍼블리셔로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이 플레이트원 게임 그 분야 아니면 블록체인 게임 쪽으로는 어떤 그 게임을 구상하고 계신지 혹시 약간만이라도 힌트를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해서 좀 질문 드려봅니다. 예,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그 저희 회사가 이제 11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RPG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스포츠, 복싱스타랑 WBS 같은 게임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 파트너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 이제 저희도 탈중앙화라는 부분이 가장 그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해서 그 다음 행보를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게임은 사용자들, 놀이는 원래 사용자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치로 봤을 때는 원래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규칙, 굉장히 큰 틀에서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플랜을 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쪽을 보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다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션은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종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나인 크로니클스가 그 영속적으로 탈중화된 형태로 그 게임이 지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사는섬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게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감사합니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세션 진행해주신 응호님, 재성님, 그리고 재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플레이투런이 정말 핫한 주제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플레이투런의 현재이자 미래이신 두 분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호님도 지금 끝나 바로 나가신 것 같은데, 네, 모델리팅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 크립토계 선배님이시죠? 세 분 다. 저희 입장에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